당신은 어느 순간 사람들의 말 뒤에 숨겨진 추악한 의도와 방 안에 흐르는 미묘한 역학을 한눈에 꿰뚫어 보게 된 적이 있습니까? 타인은 보지 못하는 패턴을 혼자만 읽어낸다는 것은 고귀한 선물이자 동시에 지독한 저주입니다. 모든 것을 명확히 보게 될 때 당신은 군중 속에서 영원한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깊은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통찰력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고 자만심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직전인 주권자들을 위한 엄중한 경고이자 안내서입니다. 지혜가 깊어질수록 당신을 유혹하는 것은 나는 특별하다는 오만한 팽창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주권자는 자신의 예지로 타인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명확한 인식을 따뜻한 연민의 그릇에 담아 세상을 치유하는 지배자입니다. 이제 지혜의 정점인 소피아 단계에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할 마지막 비밀을 마주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영혼이 주권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첫 번째 법칙은 현상의 표면을 넘어 무의식의 원형적 패턴을 직접 목격하는 통찰의 주권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개성화 과정의 정점에서 당신은 내면의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온전히 통합하며 세상을 왜곡 없이 바라보는 소피아 단계의 지혜에 다가서게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른 주권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결핍을 투사하기를 멈추고 사람들을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단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인간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분노 아래 숨겨진 수치심을 읽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 뒤의 불안을 감지할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이 쓴 인생의 대본에 휘둘리지 않는 절대적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명확한 인식은 자아를 집단 무의식의 거대한 흐름과 연결해주는 신성한 가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논리적인 분석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물의 본질에 즉각적으로 닿는 예리한 직관을 소유하게 됩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더 이상 타인이 정해놓은 암묵적인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방 안의 정서적 기류를 자신의 의지대로 읽고 다스리는 주권자의 이름으로 행하는 명료한 통찰의 결단입니다. 당신이 인형극의 줄을 보는 파수꾼의 눈을 가졌을 때 세상의 온갖 연극과 조종은 당신의 위험 앞에서 그 힘을 잃고 흩어지게 됩니다. 통찰력을 권능으로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무의식적인 반응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인지 세계를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무지 대신 고결한 자각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예지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대중적 망상과 타인의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림자를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당신의 예리한 감각을 제국을 수호하는 가장 정교한 감시 체계로 여기하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무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직관 지배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거짓된 확신과 가식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확고한 통찰 앞에 그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환상 너머의 실체를 장악하고 침묵 속에서 진실을 응시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끌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이러한 단계의 인식은 당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지만 동시에 당신을 시험대로 인도합니다. 당신이 보는 것이 많아질수록 당신의 책임도 무거워집니다. 타인의 약점을 보는 능력은 그들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제국 안에서 그들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통치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눈이 진실에 적응할 때 당신은 비로소 소피아의 지혜가 주는 그윽하고도 서늘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치가 높은 영혼이 주권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두 번째 법칙은 내면의 지혜가 깊어질 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자아의 팽창이라는 치명적인 함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소피아 단계의 명확한 인식을 얻게 된 자는 타인의 무의식을 꿰뚫어 보는 자신의 능력을 보편적인 지혜가 아닌 개인적인 우월함의 증거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팽창은 자아가 원형적 에너지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거대한 힘에 완전히 삼켜져 버렸음을 알리는 비극적인 신호입니다. 주권자는 지혜를 담는 겸허한 그릇이어야지 자신이 지혜 그 자체라고 믿으며 신격화의 망상에 빠지는 어리석은 지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아의 팽창은 당신의 영혼을 진정한 영열로부터 고립시키는 가장 화려한 감옥입니다. 당신이 나만이 진실을 보고 있으며 타인은 모두 어리석다 라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통찰력은 타인을 향한 날카로운 무기로 변질됩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자신의 뛰어난 인지 능력을 자랑의 수단이 아닌 제국을 수호하고 타인을 포용하기 위한 신성한 도구로 주권자의 이름으로 관리하는 결단입니다. 당신의 지혜가 오직 당신을 높이는 데만 쓰인다면 그것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차가운 지식에 불과합니다. 주권자는 자신의 높은 시야를 유지하면서도 발은 항상 현실의 대지에 굳건히 딛고 있는 지배자여야 합니다. 오만이라는 거품을 걷어내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영적인 도취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우월감 대신 고결한 겸손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분별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자기 신격화와 타인을 멸시하는 마음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통찰을 제국을 더 겸허히 섬기기 위한 축복으로 여기하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무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평정심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찬사와 도취는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확고한 겸양 앞에 그 힘을 잃을 것입니다. 자신을 낮춤으로써 오히려 가장 높은 권위를 획득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자신의 주파수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세 번째 법칙은 초자연적인 권위와 권력에 도취되어 자신을 절대적인 진리의 전달자로 믿는 만화, 인격의 망령을 축출하는 것입니다. 주권자가 내면의 거대한 원형적 힘을 만났을 때 자아는 그 압도적인 에너지에 취해 자신이 남들과는 다른 신성한 권능을 부여받았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이러한 상태의 개인은 타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존중하기보다 자신의 심리적 지식을 무기로 삼아 상대를 진단하고 분류하며 차가운 판결을 내리는 독재자로 돌변합니다. 주권적 자아를 확립한다는 것은 그 거대한 에너지를 자신의 인격 안으로 부드럽게 녹여내는 것이지 그 힘의 꼭두각시가 되어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만화 인격은 진정한 성숙이 아닌 자아의 미성숙함이 원형의 힘을 만났을 때 발생하는 파열음입니다. 당신이 타인을 향해 내가 너를 너보다 더 잘 안다 라고 단정 짓는 순간 당신은 이미 소피아의 지혜를 잃고
오만의 사슬에 묶인 것입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자신의 예리한 통찰을 냉혹한 진단이 아니라 따뜻한 연결을 위한 다리로 주권자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결단입니다. 당신의 권위는 타인을 압박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깊이 품어주는 포용력에서 나와야 합니다. 주권자는 절대적인 진리를 독점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모든 인간적 고통의 현장에 함께 머무는 자비로운 통치자여야 합니다. 가짜 권위의 가면을 파괴하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무의식적인 원형의 지배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인격적 통합을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과시 대신 고결한 진실성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각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영적 허영심과 타인을 조종하려는 욕망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당신의 모든 지혜를 제국의 백성들을 치유하는 약으로 여기하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겸비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찬탄과 두려움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확고한 주권적 균형 앞에 질서를 찾을 것입니다. 원형의 거대함 앞에서 자신의 인간다움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끌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권능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영혼이 주권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네 번째 법칙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명료함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인지적 고독을 자신의 신성한 요새로 삼는 것입니다. 소피아 단계에 도달한 주권자는 타인이 보지 못하는 감정의 이면과 관계의 역학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범한 잡담 뒤에 숨겨진 불안과 질투,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쳐놓은 가식의 장벽들이 당신의 눈에는 마치 투명한 유리처럼 드러납니다. 이러한 명확한 인식은 처음에는 장점처럼 느껴지지만 이내 당신을 평범한 인간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형벌로 다가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피상적인 대화에 몰입할 수 없으며 타인들이 연기하는 인생의 연극을 보면서도 그 연극에 동참할 수 없는 영원한 이방인이 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이 느끼는 고립감은 당신의 의식이 집단의 최면 상태를 초월했다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이러한 소외감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주권자의 이름으로 그 고독을 자신의 통찰력을 단련하는 정적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결단입니다. 당신이 들어가는 모든 방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방의 무의식적인 대본을 이미 읽어냈기 때문입니다. 주권자는 군중의 환상 속에 섞여 안도감을 찾는 자가 아니라 진실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도 홀로 숨쉬며 자신의 제국을 응시하는 고결한 감시자여야 합니다. 당신의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진실을 소유한 자가 치러야 할 고귀한 대가입니다. 인지적 고독을 권능으로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정서적 소외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내면적 평화를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소속감 대신 고결한 독립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각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타인에 대한 원망과 외로움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당신의 그 차가운 명료함을 제국을 지탱하는 가장 정교한 나침반으로 여기하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무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인지 자립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가식과 무분별한 소음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확고한 침묵 앞에 질서를 찾을 것입니다. 홀로 보도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끌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자신의 주파수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다섯 번째 법칙은 자신의 심리학적 지식과 통찰력을 타인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지적 폭력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개성화의 심화 과정에서 얻은 통찰력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자아는 이 힘을 사용하여 타인을 자신의 발밑에 두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상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하기보다 상대의 행동을 전문적인 용어로 분류하고 진단하며 차갑게 분석하는 행위는 지혜의 타락입니다. 주권적 자아를 확립한다는 것은 자신의 명확한 인식을 타인을 비난하는 방패가 아니라 그들의 고통에 닿기 위한 따뜻한 다리로 변모시키는 결단입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타인을 분석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비겁한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무의식을 낱낱이 파헤치며 우월감을 느낄 때 당신은 이미 소피아의 진정한 목적인 통합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자신의 예리한 통찰을 냉혹한 판결이 아니라 타인의 존재를 온전히 수용하고 포용하기 위한 사랑의 기술로 주권자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결단입니다. 당신의 지혜는 타인을 고립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권자는 타인의 영혼을 해부하는 검객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자비로운 치유자여야 합니다. 지식의 오만을 파괴하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무의식적인 우월감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인격적 성숙을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냉소 대신 고결한 연민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통합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영적 허영심과 타인을 조종하려는 욕망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당신의 모든 통찰력을 제국의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신성한 축복으로 여기하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공감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날카로운 비판과 갈등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확고한 주권적 균형 앞에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권능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영혼이 주권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여섯 번째 법칙은 고고한 관찰자의 자리를 버리고 불확실한 현실의 관계 속으로 기꺼이 자신을 던지는 의식적 참여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소피아 단계의 인식을 가진 자는 자칫 안전한 거리에서 타인을 분석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주권자는 자신의 명료함을 타인과 격리되는 장벽으로 쓰지 않고 오히려 타인의 고통과 모순 속에 함께 머물기 위한 용기의 자원으로 사용합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결함을 꿰뚫어 보면서도 그가 틀릴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고 분석적인 판단 대신 진심 어린 대화를 선택할 때
당신의 지혜는 비로소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의식적 참여는 자아의 오만함을 분쇄하고 타인과 깊이 공명하는 가장 고귀한 통치 기술입니다. 당신이 나는 모든 것을 안다 라는 확신을 내려놓고 기꺼이 상대방에게 놀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연결이 시작됩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자신의 예리한 인지 능력을 지적 우월함이 아니라 타인이 자신의 진실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권자의 이름으로 봉헌하는 결단입니다. 당신의 예지는 타인을 정죄하는 칼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주권자는 산꼭대기의 예언자가 아니라 저작거리의 소음 속에서도 고요한 중심을 지키며 사람들과 함께 걷는 지배자여야 합니다. 지적 고립을 거부하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무의식적인 냉소주의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인간애를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초월 대신 고결한 투신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비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영적 허영심과 타인을 내려다보는 시선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당신의 그 깊은 이해력을 제국의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신성한 축복으로 여기하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관계적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오해와 갈등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확고한 존재감 앞에 질서를 찾을 것입니다. 지혜를 지렛대 삼아 타인에게 다가가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끌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일곱 번째 법칙은 화려한 언변이나 강압적인 통제가 아닌 오직 자신의 존재 자체로 주변을 변화시키는 존재의 치유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소피아 단계에 도달한 주권자는 이미 자신의 내면에서 그림자와 화해하고 모든 파편을 통합했기에 그 존재만으로도 타인에게 명료한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들어가는 모든 방의 공기가 따뜻하고 안전하게 바뀌는 이유는 당신이 타인의 어둠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잠재력을 있는 그대로 품어줄 수 있는 거대한 내면의 그릇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주권적 자아를 확립한 자의 고요한 미소와 깊은 눈빛은 그 어떤 심리학적 진단보다 강력하게 타인의 영혼을 치유하고 각성시킵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존재의 치유력은 주권자가 세상을 향해 베풀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약재입니다. 당신이 타인의 방어 기제를 보면서도 그것을 무기화하지 않고 그들의 상처를 보면서도 차갑게 분류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당신 곁에서 비로소 가면을 벗고 자신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예리함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타인이 스스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주권자의 이름으로 행하는 헌신적인 사랑의 결단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타인에게 안식처가 되고 당신의 관찰은 그들에게 깨달음의 등불이 됩니다. 주권자는 소음을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존재의 깊이로 소음을 정화하는 지배자여야 합니다. 내면의 충만함을 권능으로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무의식적인 인정 욕구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정서적 주권을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과시 대신 고결한 현존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치유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영적 오만함과 타인을 조종하려는 욕망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당신의 그 평온한 존재감을 제국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보이지 않는 힘으로 여기하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무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현존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집단적 광기와 혼란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확고한 평화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도 타인의 영혼을 일깨우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권능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영혼이 주권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한 최종적인 법칙은 자신이 획득한 고도의 인지 능력을 개인적인 우월감의 도구로 쓰는 것을 멈추고 세상을 치유하는 지혜의 연금술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소피아 단계의 진정한 목적은 타인의 무의식을 낱낱이 파헤쳐 그들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명료한 현존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돕는 신성한 봉사에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타인을 분석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고통과 기쁨에 깊이 공명하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주권자의 위엄을 완성하게 됩니다. 지혜는 고립된 왕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연결된 심장부에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혜의 연금술은 당신의 인격이 자아 팽창의 함정을 극복하고 완전한 겸손과 권능의 조화를 이룬 상태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방어 기제와 상처를 꿰뚫어 보면서도 그것을 정죄하지 않고 따뜻하게 품어줄 때 당신의 존재 자체가 곧 세상에 엉킨 실타래를 푸는 약이 됩니다. 주권적 자아를 회복한다는 것은 더 이상 지적 우월감에 도취되지 않고 자신의 예지를 타인을 비추는 등불로 주권자의 이름으로 봉헌하는 결단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할 때 당신의 제국은 경계가 사라지고 온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는 신비로운 통일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권자는 홀로 빛나는 별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살리는 태양이어야 합니다. 지혜를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당신을 영적인 고립 상태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비굴한 냉소 대신 고결한 연민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택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비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오만함과 타인을 판단하려는 욕망이라는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당신의 그 깊은 통찰력을 제국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헌법으로 여기하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무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사랑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갈등과 미움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확고한 평화 앞에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세상의 아픔을 닦는 수건으로 쓰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끌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지혜의 정점에 올라 자만심의 함정을 넘어서고 절대적인 위엄의 왕좌를 완성하는 8가지 주권적 법칙을 함께 완수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을 분석하며 고립된 왕좌에서 냉소짓는 고독한 이방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명료하게 보도해 따뜻하게 품고 깊이 이해하되
끝없이 겸손한 위험 있는 의식의 정복자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주권적 자아를 깨우고 당신의 통찰력을 세상을 치유하는 권능으로 바꾸는 도화선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신성한 지혜의 행보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나는 명료하게 보도해 따뜻하게 품으며 오직 나의 진실로 나의 제국을 통치한다 라고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선언은 이제 당신의 영토를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에 흔들림 없는 자비와 압도적인 지혜의 권능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만의 위대한 치유의 전설을 시작하십시오.